자식은 내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손님일 뿐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이 60이 넘어서도 그 손님에게 집착하고 서운해하고 결국 말 한마디로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마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바쁘다는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속상해 하신 적 없으신가요? 명절에 자식 내외가 모처럼 왔는데 오히려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헤어진 적은 없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며 나는 왜 이렇게 자식 앞에서 초라해지는 걸까? 왜 내 마음은 늘 서운한 걸까? 자문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던지는 말 속에 이미 우리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60이면 이순, 귀가 순해져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식의 말에는 귀를 닫고 내 고집만 내세우다 외로운 노후를 자초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현자 철학당에서는 60년 인생을 살며 뒤늦게 깨달은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결국 나를 밀어내게 만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3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마지막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십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자식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부모로부터 멀어집니다. 이제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는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이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은 바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입니다. 이 말 안에는 너는 나에게 빚을 졌다는 부채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훈장처럼 휘두르는 순간 자식에게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채권자가 됩니다. 68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박영수 씨는 평생 허리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를 했고 비 오나 눈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박영수 씨는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대학 보냈는데 결혼 비용도 다 대줬는데 이게 효도냐? 처음엔 아들들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몇 년째 듣다 보니 아들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태어나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키워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왜 그걸 평생 저희 목에 칼처럼 들이대세요? 박영수 씨는 그날 이후 아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도 혼자 좁은 방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자식을 키운 것은 부모로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준 기쁨으로 이미 보상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기가 첫 걸음을 뗄 때의 그 감동,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의 그 뿌듯함, 결혼식장에서 면사포를 올려줄 때의 그 벅찬 마음,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가 받은 선물 아니었습니까? 과거의 희생을 들먹이며 현재의 도리를 강요하는 순간, 자식은 효도가 아니라 도망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희생을 당신의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희생은 말하는 순간 무기가 되고 사랑은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는 차가운 거래처럼 변해버립니다. 진짜 사랑은 세마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밥을 먹였던 것은 그들이 나중에 우리 노후를 책임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자식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 건강하게 자라야 하니까 먹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이 들어서는 그 순수했던 마음을 잊고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걸까요? 자식은 부모의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의 노후 보험도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에 잠깐 함께 머무는 인연일 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 대신 그저 건강하게 잘 살아주니 고맙다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짜 효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강요된 효도는 의무가 되지만 감사로 얻은 효도는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효도를 받고 싶으신가요? 억지로 끌려오듯 찾아오는 자식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보고 싶어서 달려오는 자식이 좋으신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당신이 자식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은 이미 당신의 가슴 속에 훈장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걸 자식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은 누구 집 자식은 벌써 이랬다더라는 비교의 말입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자식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 내 자식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대리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옆집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친구 딸은 매달 용돈을 얼마 준다더라. 옆 동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매주 모신다더라. 이런 말들은 자식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부모와의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62세 김순희 씨의 경우를 보시겠습니까? 김순희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딸이었습니다.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고 결혼도 아직 못한 상태였습니다. 김순희 씨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한 친구는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됐다고 자랑했고, 다른 친구는 딸이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 산다고 뽐냈습니다. 김순희 씨는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주 엄마 딸은 벌써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았는데 너는 뭐하니? 정숙이네 아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부모님 용돈도 많이 드린다던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옆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도 다닌다던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니? 딸은 처음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수없이 듣다 보니 결국 폭발했습니다. 엄마, 그럼 그 집 딸로 가서 사세요. 저는 엄마가 원하는 그런 딸이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엄마 자랑거리 만들어 드리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 후로 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순희 씨는 지금도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왜 내 딸은 남들처럼 못해줄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걸까? 하지만 정작 딸을 떠나보낸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독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비교는 칼날입니다. 자식은 남과 비교되는 순간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걸까요? 왜 내 자식의 장점은 안 보이고 남의 자식의 겉모습만 보이는 걸까요? 친구가 자랑하는 그 아들도 집에서는 부모와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강남에 산다는 그 딸도 고부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각만 보고 내 자식과 비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 자식이 남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혹은 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저 애썼다, 고생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비교는 비극을 낳고 인정은 화목을 낳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남과 비교하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진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차라리 거짓말을 하거나 멀리 떨어지는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식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 나름의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상사에게 혼나고 동료와 갈등하고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갑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틈틈이 부모님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전화하기가 두렵습니다. 전화하면 또 어디 누구는 어떻다는 말을 들을까 봐서요. 이게 우리가 원한 관계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하는 게 두려운 관계가 정상입니까? 남과 비교하는 말 대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자식의 하루를 빛나게 만듭니다. 인정받은 자식은 더 자주 부모를 찾아옵니다. 비교당한 자식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며 시작하는 잔소리입니다. 나이 60이면 이제 자식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성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해야 실패 안 한다는 고집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물어보기 전까지는 입은 닫고 주머니만 열라는 우스갯소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순간 당신은 지혜로운 어른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꼰대가 될 뿐입니다. 65세 이철호 씨를 보시겠습니까? 이철호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 자식들도 무사히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35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철호 씨는 기겁했습니다. 미쳤냐?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정적인 회사를 왜 그만두냐? 창업은 10번 하면 9번 망한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다시 들어가라. 내 말대로만 해라. 내가 너보다 30년은 더 살았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아들은 처음엔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 몰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이철호 씨가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너 망하는 거 두고 볼 테니까 나한테 손 벌리지 마라. 아들은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3년 아들은 연락도 없이 지냈습니다. 이철호 씨는 궁금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서 아들의 이름을 봤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성공해서 기사에 실린 것이었습니다. 이철호 씨는 기뻤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가장 힘든 시기에 곁에 있어주지 못했고 아들의 가장 기쁜 순간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냅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철호 씨는 지금도 그날을 후회합니다. 왜 아들을 믿어주지 못했을까? 왜 내 방식만 강요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참견합니다. 자식의 직업, 결혼, 육아, 심지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까지 간섭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며 자식의 선택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식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자식이 살아가는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 시대에 맞았던 방식이 지금 시대에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 나름의 정보와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조언이 필요할 때는 자식이 먼저 물어봅니다. 아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우리는 경험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선택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자식이 실패할까봐 두렵다고요. 맞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실패도 자식의 인생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대신 실패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평생 우리가 자식 옆에서 지켜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나중에 큰 실패를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는 부모가 되면 됩니다. 실패를 비난하는 부모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다고 안아주는 부모 말입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자식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실패할 때마다 그것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이 꼴 났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식은 영영 일어서지 못합니다. 아니, 일어설 힘은 있어도 부모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잔소리하는 부모입니까? 지지해주는 부모입니까? 자식의 인생에 참견하는 부모입니까? 자식의 인생을 응원하는 부모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참견은 거리를 만들고 응원은 관계를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인 60대, 이제는 자식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 애쓰기보다 차라리 침묵하며 그들의 삶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잔소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홀로 잘 서 있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누구 집 자식은 벌써 이랬다더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이 말들이 얼마나 자식을 아프게 하는지 이제 아셨을 겁니다. 이 말들은 모두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진심이 있어도 표현이 잘못되면 상처가 됩니다. 우리 세대는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자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니, 잘못 말하면 오해합니다. 자식은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희생을 무기처럼 휘두를 때 지칠 뿐입니다. 자식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남과 비교할 때 상처받을 뿐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조언을 구합니다. 다만 우리가 강요할 때 멀어질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식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부터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자식을 만날 때 입을 떼기 전 딱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불안과 욕심 때문인지를 말입니다. 이 말이 자식에게 힘이 될지 아니면 짐이 될지를 말입니다. 그 3초의 망설임이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 많이 했지.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 인생을 존중하마.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단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식은 이 말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주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때입니다. 취미를 찾으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여행을 떠나세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내가 의존적이면 자식은 부담스럽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자식의 진짜 효도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 잘 살게 해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잘 삽시다. 우리가 먼저 행복합시다.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60년을 살았으면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자식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자식은 멀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놓아주세요. 사랑한다면 놓아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자식은 당신이 놓아줄 때 비로소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자식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용기 내어 한 발 먼저 다가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시나요? 혹은 부모님께 들어서 가슴 아팠던 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우아하고 평온하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현자철학당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